안녕하세요. ABS 온라인 피스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입니다. 자, 오늘 다이어트 마켓 오늘의 주제는요. 저는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. 이거 많이 듣는 얘기예요. 엄청 많이 듣죠. 네.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. 친구야, 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나도 살이 잘 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너는 어떤 체질이니? 나는 물만 먹어도 막 살이 쪄. 네,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실 거예요. 실제로해서 저희 트레이너들이 상담이나 회원님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.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.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우선은 실선에 있는 트레이너들은 사실 이 부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다양한 답변을 주겠지만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. 그쵸? 네. 실제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유전에서 오는 내지는 개인적인 대사량의 차이, 그렇죠?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대사가 활발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구나. 내지는 반대로 대사량이 너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몸으로 내지는 걸어다니는 양도 많고 운동량도 많고 먹는 양조차 적은데 살이 찌더라 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험상 저도 뭐 10년 넘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봤을 때 그런 사례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. 그쵸. 예, 한추쌤도 그렇죠. 그쵸. 예. 물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사량의 차이, 개인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최성공 사상에서의 간이 대사량이 아니라 네. 이 사람과 나와의 대사 차이가 많이 난다 해봤자 그다음 뭐 큰 차이를 주지는 않거든요. 네.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갑상선. 그렇죠. 네. 네. 갑상선 호르몬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큰 대사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그런 대사 차이, 뭐 여기서 말하는 체질에 대한 차이는 실제로 느끼기 힘들다는 거죠. 오히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하시는 분의 생활 패턴을 쫓아가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참 그거 같아요.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. 라고 맞아. 그런 똑같아. 왜 제 친구 저랑 같이 대회도 나가고 했던 이제 몽쌤이라고 있어요. 그 친구는 이제 예전부터 되게 지방이 없는 상태로 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잘 관리했었고, 저는 좀 아시다시피 잘 먹잖아요. 네,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많이도 먹어요. 그래서 나는 살이 찌는데 얘는 살이 되게 항상 빠져 보이는 거야.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먹을 때는 똑같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어.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난 집에 가면 군것질 진짜 많이 해라고 얘기를 해요. 우리 집에 봐서 알잖아. 우리 집에 초콜릿도 있고 프링글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. 우리 집엔 그런 것도 없는데? 도대체 무슨 차이야? 그 다음에 그대로 있어요. 그렇지. 네, 맞아. 네. 그러니까 같은 A라는 친구랑 저라는 B라는 친구가 있어요. 나는 살이 쪄, 나는 살이 빠져 이랬는데 둘 다 프링글스도 먹고 있대. 근데 살이 찌는 친구는 이 프링글스가 집에 오잖아? 이만한 프링글스가 하루 만에 없어져. 그럼 난 이거 프링글스 하나 먹은 거야. 근데 살이 빠지는 친구는 프링글스를 매일 먹어. 네. 근데 한두 개씩. 그렇지. 예. 사실 하루를 보고 한 달을 보고 세 달을 보면은요, 대부분 운동량 대비 식사량의 칼로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거든요. 플러스가 많이 난다. 그러니까 뭐 먹는 게 더 많다. 그러면 찌는 거죠. 움직이거나 소모하는 게 더 많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칼로리는 적다. 그러면 체중은 떨어지는 개념이죠. 그렇죠. 그 안에서 이제 근육량의 유지나 증가 정도, 지방량만 단순하게 빼낸다.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늘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. 네. 네. 단순 칼로리 계산만으로 했을 때는 그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체질이란 부분을 좀 배제한 채 저희 ABS 온라인 피스 보시는 유저분들은 내가 이런 체질이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벗겨내시고 자신의 생활과 생활 패턴과 자신의 운동 이제 습관 내지 그렇죠. 운동의 양 정도로 먹는 양, 습관, 네. 그렇죠. 그리고 평상시 생활량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그 시선이 적어도 2, 3개월 이상은 좀 관찰을 해주시고 나서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, 내가 이런 어떤 상태인지를 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살이 잘 찌는 건지, 맞아요. 살이 잘 빠지는 건지, 그죠?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회를 주면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막 적게 먹는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그거는 주관적인 입장이었죠. 그래서 제가
확실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종이에 적어서 그렇지. 비교를 헬스는 해봤어요. 이렇게 하잖아. 네. 근데 확실히 먹는 게 많았을 때가 적었을 때 안 빠지고 좀 줄이니까 그게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. 지금 한주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한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이 뭐지? 그 계량기. 그렇죠. 네. 간이 저울. 간이 저울 갖고 다니면서 네. 양을 정확히 이제 계량하면서 그쵸, 먹죠. 보면서 이제 드시는 편인데 많이와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. 네. 많이, 아주 많이, 적게, 적당히 뭐 이런 식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양과 내가 먹은 양 정도를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나는 적게 먹는데 그럼 도대체 적게가 얼마만큼이냐는 거야. 그러니까 한 주먹 먹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거인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손일 수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잡을 때 이 기준은 사실은 좀 트레이너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 이론대로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. 저는 거의 이제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기초 대사량 있잖아요. 네. 기초 대사량 기준으로 다이어트 시에 이제 남성분들은 한 1.2에서 많게는 한 1.6까지 정도 사이에서 기준을 잡고요. 네. 그러니까 곱하기. 예. 그리고 여성분들은 1.1 곱하기부터 한 1.34 곱하기 사이. 그러면 1300kcal의 여성분이 1.1 곱하면 1430kcal, 30kcal 정도가 될 테고 1430부터 한 1.3 정도 곱하면 한 1600 사이. 네. 그러니까 확실한 다이어트 상황인 경우에 뭐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소녀시대 트레이너가 저번에 1 곱했거나 0.9 곱했나? 일단 이거 엄청 먹었죠? 많이 예, 대사량보다 적게 먹겠다고. 네. 근데 실상 그 대사량을 체성분 검사로 보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, 경험상 그렇더라 라고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는 사실은 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선 물은 칼로리가 0칼로리죠. 네, 없죠? 네. 아, 그리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. 물을 그냥 액체에 마실 것들로 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도주스 1.5리터면은 삼계탕 한 그릇이랑 칼로리가 거의 흡사해요. 1200kcal 정도로. 게토레이, 파워에이드 전부 다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엄청나죠? 예, 드링크입니다. 게다가 연분이 나트륨, 포타슘이 그렇죠. 같이 들어있기 네. 때문에 흡수도 잘 돼. 어마어마하죠. 네. 네. 우유, 저지방 우유라고 하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우유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죠. 네. 뭐 밖에서 나가시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커피 제품도 다 똑같습니다. 믹스 커피 마찬가지고요. 제로 칼로리, 제로 콜라.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? 이거는 저는 그냥 네.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 자세한 거는 몰라요. 5칼로리 미만은 0칼로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. 그거 들어가 있는 게 뭐지? 그 아스파탐. 아스파탐이랑 스크랄로스. 스크랄로스. 네. 스크랄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내죠. 네.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신 분들은 콜라, 다이어트 콜라를 드시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판단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액체의 것들이 있으니 물이나 뭐 녹차, 아메리카노 이런 거 제외하고는 아메리카노도 시험으로 올라갈 테고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런 액체 순수 액체 상태 것이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다양한 뭐 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오히려 한 끼 식사보다 많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마어마하네. 그래서 자 결론 내야지. 결론 없으면 또 이제 안 되니까. 체질이라는 거는 우선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. 트레이너로서 우선 이제 유전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런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.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몸에다가 주는 그런 다이어트 시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. 정말 대회 상황이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나 그렇죠. 내지는 아예 정말 뭐 심각한 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네. 아니면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대사 차이가 유전적에서 오는 체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런 큰 차이는 나타나진 않는다. 오히려 본인의 식습관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운동 활동량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생활 습관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그렇죠. 내가 이제 잘 찌는 건지 잘 빠지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3개월이에요. 왜냐면은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잘 드신 건 항상 기억해. 맞아요. 나 어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이틀 6개나 먹었어요. 이게 고통스러웠거든. 네. 근데 오늘 저녁에 먹은 이상한 음식은 기억하지 못해. 근데 사람은 좀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켰다고 이걸로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2달, 3달을 놓고 식사량을 조절하신 상태에서 보세요. 그럼 먹는 게 적다면은 당연히 체중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. 단순 다이어트, 그죠?
뭐 근육량을 남기고 늘리고 지방만 떨어뜨리는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난 정말 체중이 떨어져야 돼 라고 하면 사실은 덜 먹으면 다 해결돼요. 네. 자, 여기까지 결론은 뭐 이 정도면은 그죠? 네. 저희는 열린 결론을 좋아합니다. 네. 왜냐면은 이제 뭐 항상 뭐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자, 여기까지 저는 이제 다이어트 마켓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인가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저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. 마지막으로 이제 찌시는 분들 한번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. 트레이너 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